자, 두 번째. 선장, 기관장 등 선박직 직원들. 그 사람들이 두 번째가 됩니다. 15명 중에, 아니고. 15명 중에 네 사람이 정규직이고 1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네. 여기에 당장 문제가 있어요. 11명이 비정규직으로 이 큰 배가 운항이 되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특별한 조직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선장도 비정규직입니다. 선장도 비정규직. 선장부터 비정규직이에요. 월급이 불과 270여만 원밖에 안 되는 비정규직이죠. 네. 그리고 실세는 기관장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내가 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 다음 주인가 이 선장 등의 범죄 죄명을 내가 얘기를 하면서 이걸 부작에 의한 살인죄로까지 검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살인죄로 그동안에 계속 밝혀지는 사실로 보면 이건 부작에 의한 살인죄가 맞다. 네. 특히 어제 밝혀진 거죠. 기관원들이 올라오는데 조리사 2명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어디 속에 시설이 무너졌던 모양이에요. 네. 이어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2명을 방기를 한 채 나왔어요. 문제는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이 9시 조금 넘어서부터인데 9시 30분에 이미 함정이 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부터 진짜 골든타임은 50분이었습니다. 10시 20분까지. 네. 10시 20분이 지나서 이제 더 크게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완전히 침몰을 했는데 우리가 총 140분 중에서 최초의 50분간, 함정이 오고 나서 140분간, 우리는 아이들이 수장되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최초의 50분간, 이 50분간 선장이든 선박직 직원 누구든지 간에, 그 선박을 잘 아는 누구든지 간에, 이 아이들을 구해낼 생각이 있었다면, 모두 다 구해낼 수 있었죠. 모두 구할 수 있었죠. 모두 구할 수 있었죠. 네. 그때는 크게 기울어지지도 않았고. 네. 나올 수 있었습니다. 50분간의 여유가 있었다. 갑판에만 대기하라고 했었어도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도 문제는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해경도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우선 선장, 기관장, 선박직 직원, 특히 나는 기관장은 나는 주의해야 될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이 사람이 실제 그 배에서 제일 큰 소리를 쳤던 진두지휘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선장은 우호당은 불이 자르고 비정규직이고 기관장은 그 선박직 정규직으로서 1급 기관사. 이 기관장 그리고 1등 항해사 이런 사람들이 진두지휘를 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만 탈출을 하고 이 사람들이 지시를 받은 기관사들이 뛰어 올라오면서 3층에 있는 조리사들을 구해내지 않았다. 그리고 탈출하고 나서도 자기들이 제일 먼저 탈출했잖아요. 네, 1등으로 나왔죠. 특히 선장은 팬티 바람으로 나왔죠. 그래 나와서 배 안에 학생들이 남아있으니까 구출해야 됩니다라든지 저 조리사가 있는데 구출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선박집 직원으로서 옷을 입고 나온 게 아니라 민간인 옷을 다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는 처음에는 이 선언법 위반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사 더 나아가서 유기치사 그 이외에 부작위로 인한 살인죄까지 검토하는 것은 이건 좀 난센스다. 우리가 아무리 하지만 이건 좀 심한 비약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 변호사로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거는 살인죄다. 지금은 조리사를 놔두고 나온 거 살인죄로 왜 그런가 하면 구해낼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이 선원들은 전부 다 의무가 있습니다. 구해낼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여유가 있고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내지 않고 자기들만 제1순위로 탈출을 이분들을 했거든요. 말하는 저희 입이 아파요. 말할 가치가 없어요. 세 번째 흥분만 합니다. 저희가. 세 번째 공적. 세 번째로 넘어가시죠. 해운조합. 해운조합. 이걸 내가 왜 오늘 이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해운조합하고 한국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을 얘기를 하려 하는 거예요. 해운조합. 이번 사고의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단단합니다. 해운조합. 선장이나 유병은 씨와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해운조합이. 이번 사고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사직을 하고 사표를 쓴 사람들이 해운조합 이사장, 그리고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그 다음 한국선급 회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소위 관피아라고 불린 사람들. 이 해운조합 이사장, 참, 화물을 얼마나 실으느냐 하는 적재 기준, 승객이 몇 사람 탔느냐 하는 승객 기준, 이걸 전화로가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청해진 회원으로부터 전화로과 보고를 받고 그리고 사인하고 이 선박 안전 운항 보고서인데 네. 그걸 전화로과가 작성했다는 거예요. 예. 단 한 번 또 현장에 나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눈 감아줬다는 거거든요. 끼리끼리 해먹고 있는 예? 해운조합 이사장도 공무원 출신 관피합니까? 해수부 네. 차관 출신이죠. 아, 그럽니까? 차관 출신이고 그 말이요. 앞에 네. 해운조합 이사장은 기획관리실장 출신이고 네. 문제는요. 이 해운조합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 출신인 김성수 씨가 이사장을 할 때 해운조합 이사장을 할 때 경영평가, 경영혁신평가에서 5년 동안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 예, 이게 전화로 신고받고 있는 해운조합이 이 해운조합이 기간 총 평가 1등 대한민국. 해운조합이 자, 그 평가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정부가 평가했죠. 정부 누가? 예. 청와대가 아니면 감사원이?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그 사람들 아는데, 문제죠. 예. 그 사람들 그거 누군지 잡아내야죠. 이 해운조합이요. 엉터리로 한 사람들. 62년도에 만든 이런 평가 뭐하러 합니까? 예? 정부 평가. 이게 비영리 안전행정부입니까? 청와대입니까?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내 중요한 아, 얘기가 그 평가한 사람들이 더 화가 나잖아요. 하긴 잘못한 뭐라고 사람들이에요. 왔으니까. 그거 예, 지금 답을 중요한 지적이잖아요, 제가 지금. 지금 이 해운조합이 비영리 특수법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엉터리 평가를 뭐하러 해요? 비영리 특수법인에 있는 자들이 일종의 이 영리 행위를 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개인적인 영리 행위를 했다면 지금 뭐하는 불법이고 위법행위. 이건 처벌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 살인죄에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사임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에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일단 그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구속을 시켰는데 고덕진 본부장 이분이 2012년 10월 25일 취임을 하면서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취임사로. 연안해운 육성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최선을 다한 게 이 모양입니까? 그냥 그런데, 연설문으로 한 거죠. 이 뭐 사장, 진짜 최선을 다하려고 이 사장이 하는 게 왜 아니고. 사임하느냐고요? 내가 지금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주승호 이사장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왜 사임을 합니까? 사임하면 안 되죠. 이사장은 사임하면 안 된다.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본인이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전혀 몰랐다고요? 여기에 예컨대 우리가 승선 기준과 적재 기준을 전화로가 통보받고 그런 가짜 운항 보고서를 솔직히 말하면 가짜 아니에요? 그런 것이 관료화되어 있었다 하면서 본인이 몰랐다? 나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최소한 주승호 이사장은 알고 있었다고 봐요. 직무유기죠, 몰랐다면. 단순한 이게 직무유기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알고 있었다라고. 살인죄의 공범이라는 겁니다. 네. 부작에 의한 살인죄의 공범이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시간이 없기 그래서 때문에 사임을 해서 된 문제가 아니고 처벌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그다음에 한국선거. 네. 지난주에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한국선급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한국선급이 하는 얘기로는요. 선박 검사부터 검사. 그리고 이 시계 말하면 보건성 검사 있잖아요. 네. 배에 정축을 해갖고 배가 어떻게 바로 쓸 수 있느냐. 이 검사도 한국선급에서 합니다. 선박에 대한 모든 그리고 권한을 공인 갖고 있는 건 검사부터 선급. 정부 대행 검사도 도맡아서요. 해운조합은 이제 해운회사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가. 운항 관리를 하는데. 운항 관리하고 한국선급은 배 자체에 대해서.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한국선급이 비영리 사단법인인데요. 네. 매출이 1년에 1,100억이나 됩니다. 직원이 875명. 회장이 있어요. 그리고 지부가 31곳이 있습니다.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비영리 사단법인치고 이런 데가 없을 겁니다. 이건 공기업보다 더 큰 데예요. 그런데도 이걸 어떻게 우리 정부들이, 역대 정부들이 이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놓아두느냐는 겁니다. 우선 어떻게 이런 매출이 1,100억이나 되는 이런 사실상의 영리 기업을 어떻게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두고 정부 대신 너희가 전부 다 선박검사 다 해라 이렇게 맡겨두었느냐. 이거는 정부 기관이 아니네 그러면. 한국선급은. 정부에서 해야 될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인데 사단법인이에요. 이 사단법인인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짜고 노는 하나의 쉽게 말하면 마피아 조직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당연히 해수부 전직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서 회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사표를 쓴 전영기 회장은
자치에서 승진을 한 사람인데 그 앞에 전임자 오공균 회장은 20대, 21대 두 분을 회장을 한 분인데 이분 또 해수부 차관 출신이에요. 해수부 그 관료 출신입니다. 출신입니다. 네, 인천지방해양청장 출신이죠. 예. 이게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리를 한국 성급이 그러니까 해수부 산하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18층짜리 그러니까, 사옥을 부산이 짓습니까?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한국 성급이 해수부 산하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독립된 정부기관으로 네, 해수부 정부기관으로 옆에 힘을 되죠. 두든지 네. 해야 되겠죠. 네. 해서 정부가 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저는 이게 1,100억이나 매출을 일으키는 공기업처럼 네. 이걸 만들어두는 비영리 사단법인 그 자체가 말이죠. 끼리끼리 해먹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해경. 저는 해경이 한 2번으로 갈 줄 알았는데 해경. 5번으로 굉장히 봐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네. 솔직히 한국 선거까지는 네. 살인죄 공범이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살인죄 공범이고. 해경도 맨 처음에 빨리 왔을 때 50분간 시간 있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경은 그 국가로서 진짜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 경찰들이. 해경은 제가 보기로는 능력 부족의 경찰입니다. 해경은요, 9시 반에 1, 2, 3등이라는 함정이 도착을 했어요. 그 함정에 도착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 바쁘고, 선박지 선원들 구조주기 바빴습니다. 바쁘고, 그때 재밌는 게,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자기는 이제 저쪽에 바다에 중국배 월경해 오는 걸 단속하러 나가 있으면서 분명히 4번이나 지시를 했다. 응? 빨리 당장 전원 다 탈출시키라고 해라. 네. 그런데 또 일부 다른 보도를 보면 그거 거짓말이다. 응? 이 점을 우리 검찰이 엄격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게요, 단순히 직무유기가 되면 1년 이하 징역밖에 안 돼요. 1년이, 그리고 네. 직무태만이 되면 처벌도 못 합니다. 네. 직무태만은. 그런데 최소한 직무유기는 된다고 보는데, 네. 이 해경도 수사를 하다 보면, 만에 하나라도 이 배 안에 엄청난 학생들이 그대로 꼼짝 말고 있으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도 구출해내지 않았다면 역시 부작위한 살인죄죠.